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오늘은 본격적인 코칭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을 공부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코칭이 매우 유사해 보이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즉, 교육이나 컨설팅, 멘토링이나 상담 등과 코칭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면서 코칭만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분명한 사실은 코칭이 지금 소개할 영역과 다른 것인지, 코칭이 이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코칭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가는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내적 혼란, 타인과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패배의식, 분노 조절 장애나 성적 고민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고 결핍되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개의 경우 상담의 목적은 학생들을 부정적인 경험과 어려움에서 끌어내어서 그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이 이처럼 고객의 부정적인 영역에 대해 다루는 반면에 코칭은 고객의 긍정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둡니다. 코칭은 그 학생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마음을 다루고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과 달리 코칭은 성장에 하기 위해 존재와 행동,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다음으로는 코칭이 컨설팅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설턴트는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안내와 조언을 해주고 컨설팅을 의뢰한 기업이나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그 보수를 받습니다. 즉, 컨설팅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컨설팅을 했는데 분석을 하지 않고 질문만 하고 끝내거나 분석만 한 뒤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컨설턴트는 더 이상 고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코칭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자극합니다. 진단과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코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코치는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고 들은 것을 요약하고 고객을 지지함을 통해 고객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코치는 격려한 사람이고 리더이고 그리고 도전한 사람이자 책임감 있는 파트너이지만 전문적인 충고나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은 코칭이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와 배운 학습자로 나누어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하여 학습자가 이를 습득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교사는 한 분야의 전문가이고 학습자는 비전문가라는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교사가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이를 잘 받아들이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칭에서는 코치와 고객이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코치가 고객이 제시한 목표나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치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고객 스스로가 그 내용을, 그 학생 스스로가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경청과 질문을 통해 이끌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 코칭입니다. 또한 교육이 주로 지적인 내용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면 코칭은 인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즉 행동의 영역이 강한 것이 코칭의 특징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코칭이 멘토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에 나온 이야기에서 비롯된 그 멘토링은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되게 미숙하고 어린 사람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생이나 업무의 선배가 덜 숙련되고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에게 특정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멘토링은 특정한 동종 업계 내에서 주로 시행되거나 인생의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에서 주로 진행됩니다. 멘토링은 그 특성상 코칭에서 코치와 학생들의 관계처럼 수평적이지 않고 상하 위계가 분명합니다. 멘티는 멘토를 잘 모시고 섬기면서 인생이나 업무에서 기술과 노하우, 삶의 지혜를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습니다. 즉 멘토 중심적인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코칭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코치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파트너십에게 기초하여 관계가 형성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코칭과 유사한 영역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영역들은 각각의 필요가 있어서 생겨났고 지금도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이런 영역과 분명히 다른 필요와 목적, 방법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되고 융합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분과 특성들이 혼합되는 양상들이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이란 새로운 영역에 대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분명한 특성들을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코칭의 실제적인 기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